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마이너스 28% 하락, 마이너스 3.5억 하락했네요. 동부 올림픽타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억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34%가 쌍을 이루더니 오늘은 마이너스 28%가 쌍을 이뤄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산 매매지수 서울과 동일하게 빠집니다. 갑자기 낙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전세지수 아직까지 좀 덜 빠졌다. 아직까지 빠질 구간이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정이 적었다. 이 상태라면 다시 하향세를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전세 물량도 아주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18,000건. 월세 물량도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1144건. 전체 임대 물량도 아주 소폭 감소했습니다. 3일간 재빠르게 아주 높은 수치로 올랐는데요. 조정폭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조정이 좀 크게 있을 걸로 봤는데 그렇진 않았네요. 28,000건, 거래량 64건, 거래량 오늘 많았습니다.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되고 있고요. 벌써 9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10월의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9월 26일 날 해제되었죠. 네, 규제 해제 효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이 상태로 가면 40건, 일평균 40건 정도 거래되면 규제 해제 효과 있다고 볼 수 있는 1200건대, 1300건대는 넘어설는지 안 넘어설는지 아무튼 1300건대 그 아래에서 거래량이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센텀비스타 동은 33평형 10% 정도 하락했고요. 더샵 센텀파크 2차 40평형 가격 30% 정도 조정받은 것 같습니다. 9억 5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거의 30%에 가깝게 28%였죠. 거의 30% 가까운 하락 보였고요. 동부 올림픽타운도 30% 가까이 빠졌을 때 사실 롯데캐슬 더 클래식 분양가 얼마 전에 얼마였나요? 평당 1,000만원 정도 분양했었죠. 2017년식 아파트 평당 1,000만원 정도 분양했으니까 33평이면 뭐 3.3억 정도 치고 이게 12억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4배가 올랐던 것이 지금을 조정받아서 3배가 조금 못 오른 상태로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 또한 아직까지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부 올림픽타운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아파트 50평형 25%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동네 센트럴파크 하이츠 1차 131제곱미터 얼마 정도 빠졌나요? 거의 한 35% 정도 빠진 것 같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맞닿을 정도니까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게 와닿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뭔가요? 이름 갑자기 롯데캐슬 더 클래식 가격 거의 2배 정도, 최근에 2배 정도 올랐던 것이 많이 조정받았다 그런 느낌 들고요. 올림픽 아파트 또한 보시면은 가격 최고 10억 2천까지 혹은 10억 8천까지 갔던 것이 제법 조정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30% 가까운 조정. 하지만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더 많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근래 들어서 계속 거래가 좀 제법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3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가격 거의 40% 가까운 조정이죠. 거의 40% 가까운 조정. 6억 8천에 거래되는 모습. 요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가요? 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마찬가지로 가격 어떤 것은 7억 5,800, 어떤 것은 6억 8천. 거의 30%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래쪽도 구소동 롯데캐슬 골드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 30% 정도 조정받은 수, 레미안 장면도 30%. 30이라는 숫자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동부 올림픽타운 30% 정도 하락했고요. 그 가운데 띄엄띄엄 40% 하락이 나타나는 게 마이너스 0.3x 정도의 하락이다. 이 상태로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만 하락을 한다면 대구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해 왔던 것을 아주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 맞추기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이뤄진다는 모습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화명 힐스 25% 정도 조정받아서 5억 8천. 근데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들 5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 제법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급역 금강 펜테리움 더 스퀘어 아파트 가격 30% 정도 조정받았고요. 연산 더샵 25% 정도 조정.
그 가운데 또 신고가 건수 2년을 채우고 매매했는 아파트도 눈에 띄네요.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가격 낙폭은 제법 크게 적용받습니다. 서울도 30% 하락이 좀 제법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 20% 정도 선에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 3억 이상의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요 근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금정산 LH 뉴욕시티 30% 조정, 그 외에 20% 정도 조정받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들 많죠. 건당 거래 대금이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건당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은 1,300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것 같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게 나타났습니다. 10월달 요때 3억 이상 아파트들 3억, 4억, 5억, 6억 네, 고가격대 아파트들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요 차트가 다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대구 사례로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200건도 못 가고 150건, 네, 150건 조금 넘어가는 모습. 확실히 규제 해제 효과 있긴 있습니다. 그 효과가 과거처럼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 하지만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죠. 여기 지금 제가 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과 여기 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예전 같지 않구나. 규제 해제라는 것이. 거기에다 수도권까지 지금 규제를 풀고 있다고 하니까 규제 해제 효과는 그닥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 분양권 거래량은 5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법 크게 고점 대비 힐스테이트 4여 누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는지 참 근래에는 계속 5억 초중반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166제곱미터인데 5억 4천? 요거 직거래인가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네. 나머지들도 가격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전세 거래량 73건. 야, 많지 않다. 매매 거래량이 거의 60건대에 육박할 정도인데 전세 거래가 73건밖에 안 된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11월 달 거래량 현재 501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과거를 회귀해서 돌아가 보면 조금 많기는 많네. 하지만 가을의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 60% 정도 되는 걸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요 정도 레미안 장전 정도나 하나 정도 60% 정도지 나머지 70%, 80% 전세 가격 많이 높다고 느껴지고요. 최근에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2022년 요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가격이 전세 가격이 4억 신축 가격치고는 조금 좀 비싼 감은 좀 있어요. 매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비쌉니다. 2년차 아파트 협성 휴플의 시티즌 파크는 가격이 3억 4천. 여기 대형 롯데캐슬이라든지 근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같이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아파트들도 하락 거래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물 가격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실거래 건수가 한두 건씩 체결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네 그런 느낌이 들고 나면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월세 비중 또 왜 이렇게 낮아졌냐, 전세가 왜 이렇게 적고 월세가 왜 이렇게 많냐, 거래량 적다는 분위기 계속 살펴보시면 되고요. 80%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거래 비중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중립은 60%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70%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지만 이전 달과 10월 달과 11월 달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전세 가격이 확실히 많이 빠지는구나.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9월 달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갑자기 쭉 빠지는 모습, 이게 조금만 더 빠지면 정말 12월 달만 되어도 2019년 전세가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지죠.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보니까 금강 펜트리움 요 임대 아파트 임대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대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800세대 정도 되던가. 네, 임대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계속해서 월세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9억에 월세 10몇만 원이던가요? 네, 요렇게 또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좀 낮아질 텐데 아주 좀 특이한 현상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과거에 어떤 작은 산을 한 개 이뤘을 때처럼 요런 현상들, 네, 2017년이었죠.
17년 여기 푸른색을 보시면은 한 번씩 삐쭉삐쭉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노란색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오를 때가 있긴 해요. 월세 가격 30만원. 부산의 월세 가격 30만원 밖에 안 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올라갑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